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데는 현재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f you didn't have these sanctions, if you didn't have these tools, what are your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a situation like this, and not only North Korea?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콤 전 자문관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 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주변국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을 역임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very far from leading to an acut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t have not led to the point where North Korea's economy is at a breaking point. It did not lead to the point where Kim cannot hang on anymore. 이런 가운데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30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센터 CSIS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핵 확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불리해지며 시간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미북 실무협상에서는 정확한 북한 핵물질 비축량을 파악하고 의심시설에 대한 접근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평화조약 등 전반적인 미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에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이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관한 설명보다 아래에 기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은 여전히 북한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일본은 여전히 북한을 위험시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이견이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Japan is very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hey feel that it continues to be a threat. We've seen Prime Minister Abe directly contradict President Trump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short-range missiles on several occasions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ew months.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장기 전략상 일본의 더 큰 위협은 중국이지만 중국과 북한 중 누가 더 큰 위협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동결선에서 제재 해제를 합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re always worried that the United States under Trump could reach a deal where we would, settle for halting North Korea's long-range missile program and capping to some degree their nuclear weapons
at a certain level in exchange for lifting sanctions. 아베 총리가 북핵 위협과는 별개로 북한의 회담을 제안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This offer of dialogue is more linked, in my view, to President Trump and the fact that we have a U.S. president who is eager to resume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Japan feels that as a close U.S. treaty ally, they should make a parallel effort. 한편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일본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극도의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직접 접촉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국가안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느낄 경우 일본은 자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정용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참석해 동료 전우들의 넋을 기리면서 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등에서 온 유엔 참전 용사 33명과 가족 등 77명이 초대됐습니다. 8, 90세 고령이 된 노병들, 참혹했던 전장에서 숨진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 해병대 병장으로 참전했던 헨리 쉐이퍼옹은 장진호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미국 전쟁사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2주 동안 벌인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고 중공군을 돌파하며 큰 타격을 입혔지만 미군 병사들도 4,500여 명이나 희생됐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원이었던 도널드 리 메이슨옹은 참혹했던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준 한국 국민들과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Look what you've done to accomplish. People here are inspiring to the world. I couldn't be more proud and humbled that I am right now part of that, making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possible. 30일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만찬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주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평화와 자유, 민주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Tonight we honor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those who answered the call for peace, freedom and democracy of Kapchi Kapshida.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미군 출신의 월터 쿠자와옹은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유엔 참전 용사들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 등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 다시 본국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국 내 일정을 이유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합참의장 2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군 사성장군 회의와 미 육군협회 회의에 참가합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의 날 행사 불참이 이례적이라며 한미동맹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주한미군 측은 과거 2년 연속 불참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9월 안에 북한의 쌀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이와 관련해 WFP 측과 북한 측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WFP 측과 정부 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를 통해 한국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9월 말까지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